우리나라 1위 이커머스 기업 쿠팡. 바로 이 쿠팡이 우리 사회 전체에 정말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자그마치 1조 원짜리 질문이죠. 이건 그냥 어디 개인정보가 또 털렸네 하는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그 편리함, 그 뒤에서 우리가 뭘 내주고 있었는지 그걸 정면으로 묻는 사건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370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번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이용자 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무려 3명의 정보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얘기예요. 와, 이건 진짜 단순한 기업 실수가 아니라 거의 국고적인 재난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보기 위해서 저희는 마치 물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파문처럼 그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핵심에서 시작해서 이게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총 6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문입니다.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는 거죠. 이번 쿠팡 사태, 이거 그냥 흔한 사고가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2011년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싸이월드 사건. 그 이후에 무려 14년 만에 터진 역대급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넘어갔을까요? 보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배송지, 주소, 심지어 일부 주문 정보까지요. 와, 이것만 있어도 사실 보이스피싱 같은 2차 범죄에 악용되기는 정말 너무 쉽죠. 그나마 다행인 건 쿠팡 측 말로는 신용카드 정보나 비밀번호 같은 아주 민감한 금융 정보는 안전하게 지켜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문으로 넘어가 보죠. 아니, 다들 쿠팡 정도 되는 회사는 보안이 철저할 거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 철벽 보안이 대체 어떻게, 왜 뚫린 걸까요? 그 균열의 원인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 유출된 사람 수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바로 5개월이라는 시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외부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6월인데 집주인인 쿠팡이 그걸 알아챈 게 11월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5달 동안 3,370만 명의 고객들은 자기 정보가 그냥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정말 아찔하죠?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좀 어이없을 정도의 보안 관리 실패예요. 뭐냐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설령 전 직원이 범인이라고 해도 그 중요한 마스터키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근본적인 책임, 이건 뭐 명백히 쿠팡한테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파문.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쿠팡이 보여준 좀 어설픈 대응들이 사람들의 불안감에 제대로 부르짖혔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는 말 그대로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죠.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었어요. 쿠팡이 처음 안내문에서 유출이라는 말 대신에 굳이 노출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을 해킹당한 건 아니다, 이거였죠.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사건의 심각성을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뭘 두려워했는지는 빅데이터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쿠팡 유출이랑 같이 언급된 단어들이 피싱, 불안, 범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정보가 나갔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로 누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어떡하지? 보이스피싱 전화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가 온라인을 뒤덮었던 거죠. 이렇게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또 있었죠. 바로 임원들의 수상한 주식 매도입니다. 유출 사실이 공개되기 정말 바로 직전에 재무 최고 책임자, CFO랑 핵심 임원이 수십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운 거예요. 쿠팡은 이거 1년 전에 다 계획했던 거다라고 해명했지만 글쎄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과연 사람들이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네 번째 파문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을 향합니다. 바로 쿠팡이라는 플랫폼에 자신의 생계를 걸고 있는 23만 명의 소상공인들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들이 분노해서 탈쿠팡을 외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죠. 당장 매출이 줄어드는 건 시작에 불과해요. 어쩌면 내 가게의 소중한 고객 명단이나 영업 비밀까지 다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이들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소상공인연합회가 집단소송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문의 끝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쿠팡은 이 엄청난 신뢰 파괴에 대해 얼마짜리 청구서를 받게 될까요? 최대 1조 2,300억 원. 이게 현재 쿠팡에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입니다. 현행법상 기업 연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41조 원을 벌어들인 쿠팡에게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만약 이 금액이 실제로 부과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쿠팡에게는 일종의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ISMSP라는 인증인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이 회사는 정보보호 관리 잘하고 있어요 하고 공인해주는 마크 같은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 인증 하나만 있으면 과징금을 절반이나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제도는 기업들이 보안에 더 신경 쓰게 만드는 당근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도 책임을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면죄부일까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이 쿠팡 사태가 정부까지 움직였습니다. 인증서만 따놓으면 끝이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ISMSP 제도를 아예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한 거죠. 이제부터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인증서는 바로 취소되고 처벌도 훨씬 더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거대한 파문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건 그냥 쿠팡이라는 어떤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 당신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쿠팡이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런 거대 플랫폼에 우리의 너무나 많은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데이터가 사실 얼마나 취약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빨간 경고등 같은 사건인 거죠. 새벽 배송, 원클릭 결제,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이 놀라운 편리함, 이게 과연 공짜였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대가로 신뢰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돈을 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이 클릭 한 번으로 얻은 그 편리함의 진짜 가격은 얼마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